그래서 결국에 제가 선택한 거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또 경기 내용적인 측면, 결과적인 측면 모든 걸 다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 우위에 있는 거는 6월의 넘버링이죠. UFC 289회. 근데 메인 이벤트가 아니에요. 코메인 이벤트인 찰스 올리베이라와 비닐 다리우시의 경기에 대한 분석과 예상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찰스 올리베이라 하면은 뛰어난 주짓수 능력, 또 최근 강화된 타격 능력을 통해서 피니시율이 높은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저는 이제 찰스 올리베이라와 비닐 다리우시의 경기에서 찰스 올리베이라의 체력이 중요한 좀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찰스 올리베이라가 체력이 약해? 체력이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찰스 올리베이라의 체력이 뭐 나쁘다, 뭐 좋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찰스 올리베이라가 과연 본인과 똑같이 그래플링이 뛰어난 비닐 다리우시와 좀 엎치락 뒤치락한 시속 게임을 했을 때 과연 3라운드까지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느냐, 이건 아직 베일에 감춰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찰스 올리베이라가 라이트급 연승을 구가하면서 이슬람 마카체프한테 패배할 때까지 12경기를 모두 보면은 판정까지 간 경기는 토니 포거슨과의 경기 단 한 경기밖에 없어요. 당시 이제 찰스 올리베이라가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었는데, 그 경기로도 이제 찰스 올리베이라의 체력을 파악이 어려운 게, 찰스 올리베이라가 원사이드하게 계속 그래플링으로 압도를 하면서 3라운드로 갔어요. 이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페이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력을 좀 효율적으로 쓰면서 그렇게 그다지 큰 체력 소모 없이 경기 운영이 가능하죠. 하지만 반면에 다리우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중 2경기가 이런 치열한 그래플링 접전으로 3라운드 판정까지 간 경기가 2경기나 됩니다. 바로 직전 경기였던 마테우스 감롯전도 그렇고, 2년 전에 페레라와 경기를 할 때도 굉장히 치열한 경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찰스 올리베이라가 만약에 비닐 다리우시랑 좀 치열한 접전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이게 과연 경기 후반까지 3라운드까지 흘러간다면은 그때 체력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찰스 올리베이라 하면은 무엇보다 일단 주짓수가 가장 큰 장점이죠. UFC 역사상 가장 많은 피니시, 가장 많은 보너스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기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본인의 서브미션 결정력입니다. 찰스 올리베이라가 UFC에서만 21승을 거두고 있는데 16개가 서브미션 승리예요. 당연히 이 기록은 UFC 역사상 가장 많은 서브미션 기록이고, 2위에 해당하는 데미안 마이아, 짐 밀러 같은 경우에는 11개의 승리가 이제 서브미션에 의한 승리거든요. 특히나 뭐 짐 밀러 같은 경우에는 40개가 넘는 그런 선수도 이제 11개 정도의 서브미션 승리밖에 없는데, 찰스 올리베이가 16개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찰스 올리베이의 주짓수가 과연 비닐 다리우시한테도 잘 통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찰스 올리베이라가 항상 매 경기 때 보여주는 공격적인 전진 압박, 또 강력한 타격들이 본인의 주짓수가 상대보다 좀 더 몇 단계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감을 통해서 그런 경기 운영이 가능한 거거든요. 결국에 가장 최근에 패배했던 이슬람 마카체프도 찰스 올리베이라 주짓수에 맞불을 놓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패배까지 이어졌던 거고요. 비닐 다리우시가 이제 차로를 상대할 때 첫 번째 키포인트로 저는 꼽고 싶은 게 전략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비닐 다리우시가 지금까지 상대방과 경기를 할 때 본인의 전략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크게 변화를 줬던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차로를 상대로도 그렇게 할 텐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찰스 올리베이라는 그 누구보다 강한 전진 압박, 공격적인 타격이 강점 있는 선수잖아요. 이러한 찰스 올리베이라의 인파이팅에 비닐 다리우시가 어떻게 맞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찰스 올리베이라가 그런 강한 전진 압박을 넣을 때 같이 케이지 중앙 싸움을 하면서 케이지 중앙 싸움을 할지, 아니면 좀 약간 초반에는 아웃파이팅으로 대응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인파이팅에 같이 맞불을 놓는다면은 초반부터 좀 치열한 그런 그래플링 상황이 자주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비닐 다리우시가 아웃파이팅을 펼치게 된다면, 이러면 좀 이제 그림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찰스 올리베이라가 이제 패배했던 경기인 이슬람 마카체프의 그 전략을 제 개인적으로는 비닐 다리우시가 하면 좋고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비닐 다리우시도 마카체프와 비슷하게 사우스포의 그래플링이 뛰어나는 선수란 말이죠. 이제 이슬람 마카체프와 찰스 올리베이라 상대할 때 어떻게 움직였냐면은 사우스포 특유의 거리감으로 아웃파이팅을 펼치면서 거기서 이제 왼손 펀치를 맞추고, 그때부터 경기 흐름이 이제 마카체프 쪽으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비닐 다리우시는 충분히 이제 이슬람 마카체프처럼 이러한 경기 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만약에 인파이팅을 그냥 같이 케이지 중에서 맞불 놓는다면 경기 초반부터 좀 그래플링 위주의 경기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비닐 다리우시도 결국에는 최근에 뭐 타격 능력이 강화되면서 멋진 타격적인 능력을 보여주긴 하지만은 그래플러 성향의 선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찰스 올리베이라 상대로 그래플링에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비닐 다리우시 입장에서는 찰스 올리베이라와 뭐 그래플링 싸움이 5대5 좀 밀리더라도 6대4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찰스 올리베이라가 좀 경기를 힘들게 풀어갈 수 있죠. 또 반면에 다리우시가 찰스 올리베이라한테 좀 밀린다? 이러면은 본인의 경기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뭐 전략 선택 뭐 이런 게 아예 그냥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플링 링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는지가 중요하고, 또 두 선수 모두 이제 무에타이식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클린치 상황에서 무에타이식 클린치를 활용한 니킥과 엘보가 좋거든요. 여기서 또 펼쳐지는 게 또 두 선수 경기의 또 변수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제가 선택한 거는 비닐 다리우시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또 경기 내용적인 측면, 결과적인 측면 모든 걸 다 비교를 했을 때 압도적 우위에 있는 거는 찰스 올리베이라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기술적인 측면이나 뭐 신체 능력을 봤을 때 비닐 다리우시가 크게 밀리질 않고요. 이러면은 결국엔 투기 종목 특성상 기세에 있어서 누가 좀 더 낫냐,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확실히 기세에 있어서는 비닐 다리우시예요. 지금 뭐 연승을 구가하고 있고, 찰스 올리베이는 어쨌든 직전 경기를 패배했잖아요. 근데 또 이게 팬분들이 여기서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비닐 다리우시가 너무 노안이에요. 또 흰머리까지 있기 때문에 얘 막 한 비닐 다리우시 나이를 최소 40 초반 정도 아니면은 뭐 39 이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반전이 있는 게 찰스 올리베이라와 비닐 다리우시가 89년생으로 동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똑같지만은 비닐 다리우시는 이제 상승 곡선, 찰스 올리베이는 아무래도 챔피언 벨트도 뺏기고 뭔가 기세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닐 다리우시의 전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